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수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설 구조물의 구비 조건에 관한 문제로 기본 3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설 구조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경제성입니다. 건설 구조물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안전성은 구조물이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사용성은 사용 목적에 맞게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내구성은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성은 설계할 때 고려하는 부수적인 요소이지 구조물 자체가 갖춰야 할 기본 구비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멘트 수화 반응에 관한 문제로 수화 생성물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주요 생성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염화칼슘입니다. 시멘트가 물과 반응하는 수화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주요 생성물은 CSH칼, 수산화칼슘, 에트린가이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CSH칼은 시멘트 강도의 핵심을 담당하며, 수산화칼슘은 알칼리성을 부여하고, 에트린가이트는 초기 강도 발현에 기여합니다. 반면 염화칼슘은 수화 반응의 생성물이 아니라 시멘트의 응결을 빠르게 하기 위해 외부에서 첨가하는 급결제입니다. 따라서 수화 생성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철골 구조에 관한 문제로 강제의 단점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철골 구조에서 사용되는 강제의 주요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높은 내화성입니다. 강제는 높은 강도와 우수한 연성, 그리고 균질성이라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는 약 5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강제가 변형되어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골 구조에서는 반드시 콘크리트 피복이나 내화도료, 내화보드 등으로 별도의 내화 피복을 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높은 내화성은 강제의 장점이 아니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수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수공사 물매 설정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수공사에서 물매 설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역물매로 설정한다입니다. 방수공사에서 물매 설정은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물매는 반드시 배수구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빗물이 자연스럽게 배수구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기울기는 100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흐름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물매는 배수구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잘못된 물매로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고여서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방수공사에서는 절대로 역물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탕 상태 검사 항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탕의 상태 검사 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바탕의 무게입니다. 방수공사 시작 전 바탕 상태를 검사할 때는 방수 성능과 직결되는 여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탕의 강도는 방수제의 접착력과 직접 관련이 있어 충분한 강도가 필요하고, 바탕의 함수율은 너무 높으면 접착 불량을 일으키므로 적정 수준이어야 하며, 바탕의 청결도는 먼지나 이물질이 접착을 방해하지 않도록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탕의 무게는 방수공사의 접착성이나 방수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게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방수공사의 바탕 검사 항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난간벽 주위 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난간벽 주위 보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수밀성 확보입니다. 난간벽 주위는 옥상이나 발코니 등에서 수직부재와 수평부재가 만나는 구조적 접합부입니다. 이러한 접합부는 서로 다른 부재의 거동 차이로 인해 변형이 자주 발생하고 빗물이 모이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부위입니다. 따라서 난간벽 주위 보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밀성 확보입니다. 보강포를 추가로 시공하거나 추가 방수층을 형성하거나 실링제로 틈을 메우는 등의 방법으로 빈틈없이 마감해야 합니다. 미관, 시공 속도, 재료비보다 누수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수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프라이머 도포 시 적정 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프라이머 도포 시 적정 온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5도에서 35도입니다. 프라이머는 본 방수제 도포 전에 시공하는 하도제로 적정 온도 범위에서 시공해야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머 도포의 적정 온도는 5도에서 35도 사이입니다. 5도 이하의 저온에서는 프라이머의 점도가 높아져 시공이 어렵고 건조와 경화가 매우 느려지며 동결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35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용재가 너무 빨리 증발하여 충분한 침투 전에 표면만 마르게 되고 작업성도 크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5도에서 35도 범위에서 시공해야 프라이머가 바탕면에 충분히 침투하고 정상적인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량 아스팔트 시트 시공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량 아스팔트 시트 시공 시 사용하는 접착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못박기 공법입니다.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시공 방법은 시트와 바탕 또는 시트와 시트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치 공법은 토치로 시트 하부를 가열하여 아스팔트를 녹여 부착하는 방법이고, 열풍 공법은 뜨거운 바람으로 시트를 녹여 부착하는 방법이며, 접착제 공법은 별도의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못박기 공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못이나 나사를 사용하여 시트를 고정하면 그 구멍을 통해 물이 침투하여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방수제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접착제 오픈타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성 고분자계 시트 붙임 시 접착제의 오픈타임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접착제 도포 후 시트를 붙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픈타임은 접착제 시공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어로 오픈타임이라고 하며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한 후 적절한 점착력을 갖추어 시트를 부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접착제를 도포한 직후에는 점도가 너무 낮아 시트를 붙여도 잘 접착되지 않고, 시간이 너무 지나면 접착제가 굳어버려 더 이상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포 후 적정 시간 범위 내에 시트를 부착해야 가장 강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적정 시간이 바로 오픈타임입니다. 오픈타임은 접착제 종류, 온도, 습도에 따라 달라지며 제조사 사양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